안녕하십니까. BPCC 최우진 대표입니다. 내가 해냄 유튜브 채널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구독자를 대신해서 전문가분들께 궁금한 내용을 대신 물어보고 우리 구독자들도 전문가처럼 내가 해냄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 위장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너무 귀한 시간, 귀한 걸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네.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신데요. 일단 대표님 소개 잠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한마디로 하면은 저는 이제 브랜드 성장 코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기업이나 개인의 브랜드로서의 성장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대학 졸업 후에 현재까지 제가 사전에 봤던 커리어가 굉장히 많으시던데 현재까지 커리어 오시기까지 잠시 우리 대표님만의 스토리 잠깐 들려줄 수 있을까요? 아마 예전에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에 광고회사가 되게 인기 직종이었어요. 네네.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신생 영역이었는데요. 네. 너무 이제 광고회사 가서 광고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네. 근데 정말 잘하려면 제가 이제 지향하고 싶은 일은 이제 AE라고 광고 네네. 기획하는 일인데 마케팅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면 좋겠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졸업하고 바로 이제 대학원에 입학해서 이제 마케팅 공부를 2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네.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시기에 브랜드가 자산 가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 이론이 새롭게 데이비드 아커 교수님이 이제 논문도 쓰시고 매니징 브랜드 에쿼티라고 하는 책도 쓰시고 하셨어요. 근데 그 대학원 다닐 때 그 책을 읽고 야 이거 재밌다 하는 생각을 좀 했었죠. 네. 그리고 또 그 시기에 이제 되게 옛날 오래된 책이긴 했는데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 이제 포지셔닝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책을 보면서 이제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좀 이제 맛을 들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오리콤이라고 하는 이제 두산그룹 이제 계열 광고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광고회사고요. 네. 예전에는 광고 사관학교라고 불리울 정도로 많은 인력들이 이제 다른 광고회사로 퍼져서 광고계가 커질 때 많은 그 도움을 줬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거기서 이제 광고 A 기획 일을 이제 처음으로 사회생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이제 광고주의 제품이나 브랜드의 광고 의뢰를 받으면 네. 이제 제품을 분석하고 브랜드 분석하고 이제 타겟에 대해서 공부하고 시장 상황 연구하고 해서 광고를 기획하죠. 광고를 기획한 걸 바탕으로 이제 제작팀과 같이 아이디어를 짜고 그래서 광고안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광고주에게 컨펌을 받고 나면 이제 제작하고 이제 TV에 광고를 이제 태운다라고 저는 하는데 저희는 이제 광고를 방영을 하고 이런 과정을 전체적인 것을 기획해서 마지막 세금 계산서 전달까지 하는 일이 이제 광고 기획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광고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광고주에게 설득하고 왜 이런 광고를 만들어야 되는지 설득하고 마지막에 이제 견적서 내고 뭐 이런 과정을 다 하는 게 광고 기획하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클라이언트 중에 이제 미국 초콜릿 회사가 있어요. 마을스라는 회사고요. 미국에서도 꽤 큰 식품 회사고 초콜릿 회사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입니다. 이제 거기에 스니커즈라고 하는 브랜드도 있고, 뭐 M&M's, 그다음에 뭐 트윅스, 뭐 도브 여러 가지 이제 초콜릿 브랜드도 있고, 이제 사탕 브랜드도 있고, 껌 회사도 인수해서 지금 리글리라고 하는 껌도 그 회사에서 나옵니다. 네, 거기서 저희가 이제 브랜드 매니저로 제 클라이언트인데 저한테 오퍼를 주셨어요. 여기 일로 이제 옮겨와서 마케팅 브랜드 매니저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평상시에도 마케팅 특히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터라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고 옮기면서 이제 제가 마케팅에서 이제 브랜드 관련돼서 이제 광고 대행사가 아니라 이제 매니저 입장에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제 제대로 마케팅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제 마케팅 쪽에서는 FMCG라고 그래서 컨슈머 굿즈 중에서 이렇게 광고 탄력도가 높은 제품들이 제일 브랜딩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재밌어하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잘하면 매출도 올라가고 또 광고를 또 좀 등한히 하거나 적게 하거나 효과 없는 광고를 만들면 또 매출에 바로 타격을 입고 그래서 되게 광고도 중요하고 브랜딩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발을 우리 아주 저가녀 제품이잖아요. 초콜릿 제품들. 네. 그래서 이제 브랜딩 하는데 아주 제대로 아마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후에 뭐 하겐다즈 아이스크림도 네, 회사를 이제 옮겨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도 담당하면서 제가 마케팅 매니저하고 또 치즈 제품도 이제 판매하면서 이제 메일업에서 마케팅 이사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천호식품이라고 하는 건강식품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마지막으로 직장 생활을 이제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와 정말 긴 시간을 때문에 광고회사 A부터 해서 네. 한 회사에 우리 참 유명한 회사죠. 거기에 대표이사님까지 하셨는데 몇 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신 겁니까? 직장 생활은 18년. 아, 네, 18년. 18년. 와, 대단하시네요. 회사를 나오고서 이제 보통 자기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일을 한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네. 제가 해온 일은 이제 마케팅 일이고 네. 그리고 중소기업은 좋은 제품 만드는 회사들은 너무 많은데 뭐 전략이라든가 마케팅에 대해서 잘 부족해서 좋은 제품을 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게 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또 제가 이제 마케팅을 오래 해서 그런 네. 부분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마케팅 컨설팅을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 숫자를 보면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현재 770만 개더라고요. 아, 엄청나네요. 그 중에서 네. 중소기업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80% 정도 되지 않나요? 99.9%입니다. 아, 99.9%요? 네. 와. 종사자는 1,800만 명 정도 되는데 종사자의 비중은 중소기업이 81%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용 창출하고 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소기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네네. 물론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크지만 네네. 실생활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그 건강한 경제를 만든다면 중소기업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중소기업 매출 비중은 한 6%밖에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경제는 소상공인이 차지한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저 같은 사람도 소상공인에 그렇죠. 포함되는 네, 거죠. 5인 이하로 네네네. 명이 소상공인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1인 기업이 또 579만 개니까 그 중에 또 한 5, 60%는 네. 1인 기업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잘 되어야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나라도 전체가 좀 건강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도우면 내가 사회에도 기여하고 비즈니스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네네. 컨설팅 일을 시작했고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컨설팅은 답을 주는 일인데 네. 답을 주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실행해서 성과로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못 하더라. 그리고 그 답도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답을 주어서는 그게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게 이제 해답은 코칭이라는 게 해답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코칭은 이제 코칭도 잘 아시겠지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원하는 곳으로 향하는 과정을 함께 하는 게 코칭이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해답을 찾게 하고 그다음에 해답을 실행할 수 있는 뭐 자신감과 용기를 주고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해주는 게 코치니까 이 코칭이 정말 비즈니스 소기업, 중소기업, 1인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해답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칭을 시작을 했는데 네. 코칭을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이제 전문 영역이 이제 브랜딩인데 나를 어떻게 브랜딩해야 되는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코칭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영역은 이제 브랜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코치가 저한테 맞는 영역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 이제 브랜드를 먼저 알아보면요. 여러분 네. 다 잘 아시지만 브랜드는 일단 제품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제품은 이제 프로덕트고 브랜드는 이제 브랜드인데요. 네. 딱히 예전에는 상표라고 하다가 상표가 브랜드가 갖는 의미를 다 담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브랜드라고 우리가 부르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브랜디드 프로덕트가 브랜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쉽게 얘기하면 브랜드는 제품에 이미지가 덧입혀진 걸 브랜드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브랜드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그 연관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제품을 브랜드를 구매할 때 품질만으로 구매하지는 않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브랜드가 붙은 제품들은 품질은 크게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브랜드에 대한 내가 호불호가 달라지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좋아하는 이미지를 가진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든 사람이든 내가 원하는 브랜드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요. 광의로 한다면 이제 제품도 포함되고 그런 이미지를 갖는데 이제 제품 자체에 스펙이라든가 뭐 품질이라든가 여러 속성들도 이제 포함될 것이고 협의로 내린다면 정의를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브랜딩이라고 이미지 관리다.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만들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라고 쉽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 들으니까 우리 제품뿐만 아니라 떠오르는 이미지,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게 브랜드라고, 브랜딩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브랜딩, 그 다음에 또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게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브랜딩은 이제 기업 브랜딩이나 퍼스널 브랜딩이나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같죠. 네.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고, 네. 핵심 타겟이 있고, 그다음에 같이 나를 대신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경쟁자가 있다는 거. 네.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이제 한 가지만 꼽는다면 기업 브랜딩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많이 이렇게 즐겨 찾는 브랜드가 아니야. 그러면 단종하고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내놓을 수 있는데 네. 사람 브랜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단종한다는 얘기는 이제 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단종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브랜드 네임을 이제 부모님 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호적에 올라가는 순간 법적인 보호를 받는 이제 브랜드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알려지지 않으면 이제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고 네. 잘 알려진 브랜드로 유명한 브랜드가 되는 것이고 네. 그 이름을 가지고서 어쨌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렸을 때부터 항상 뭐 선조들이 해주신 얘기가 있죠. 죽을 때 이름 하나 남기고 죽는다. 네네. 호랑이는 이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를 남긴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제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우리 장례식장에 올 것이고 그 이름을 떠올리면 땡땡땡 씨는 어떤 사람이었지라고 이제 기억을 가지고 네. 우리를 판단하겠죠. 네. 그 인생에서 이제 가장 성공적인 브랜딩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묘비병에 뭘로 쓸 것인가? 우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 것인가? 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성공적인 브랜딩이 되었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체의 99.9%가 중소기업이고 또 그중에 대부분이 소상공인이고 또 그중에 많은 수가 1인 기업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네. 내 이름을 걸고 나를 보고 사람들이 제품을 사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시대니까 이 비즈니스를 하는 그 주체인 내가 브랜드가 돼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 끌리는 사람, 호감이 가는 사람을 선택해서 나의 서비스를 상품하고 나의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하고 선택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되게 브랜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우리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브랜드 네임인 우리의 이름을 갖는 순간부터 브랜드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네. 구체적으로 내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그리고 특히 이제 직장인들도 또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네. 또 왜냐하면 내가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 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 세상이고 하기 때문에 네. 직장인에게도 적응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잘 됐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고 신뢰하고 든든하게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겠죠. 무엇인가를 부탁을 해야 되고 뭔가 일을 맡겨서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고민할 때 땡땡땡 하는 사람이 전문가지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어. 이런 이제 선택 옵션에서 더 우선순위에 올라가게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 일단 자기가 생각한 이미지를 갖고 많이 알려지면 성공한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자기 네. 이름을 걸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생 활동을 한다. 그러면 성공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라고 한다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례는 연예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코치님이 좋아하시는 가수가 있을 거고 제가 네. 좋아하는 가수가 있을 텐데요. 네. 연예인 중에서도 이제 이런 가수나 뭐 영화 배우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개그맨도 있을 수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수가 저는 제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노래는 잘하니까 가수가 되었겠죠. 네. 실제로 우리 아마추어인데도 가수 노래 잘하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네. 그런데 각 가수들 보면 그 각자가 주로 하는 영역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발라드, 댄스 가수, 뭐 트로트 가수,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자기 전문 영역으로 가수 활동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람 별로 이제 선호도가 좀 달라지죠. 트로트 가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요새 임영웅이 되게 인기가 많던데 임영웅을 네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전히 장윤정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아주 예전에 또 아주 옛날 가수를 이미자 씨를 여전히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네. 그러니까 선호도는 되게 달라지겠죠. 이런 분들은 노래를 잘하고 자기만의 이미지가 있고 또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노래하는 외적인 영역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요소가 있을 때 사람들하고 되게 선호도가 생기고 이제 팬덤까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가수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모든 영역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대표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영역, 뭐 변호사, 네. 뭐 의사, 강사 이런 분들도 다 퍼스널 브랜딩이 좌우되어서 성공한 분이 있고 뭐 크게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스타 강사들, 뭐 현우진 수학 강사 같은 분들 네. 이분 말고도 수학 실력은 다 좋으시지만 현우진 그 스타 강사는 되게 독특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스펙도 좋으시고 잘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그리고 뭐 또 요즘에 또 그 유튜브 보면 제일 많이 올라오는 분이 이지영 강사 사회탐구 영역이더라고요. 네네네. 얼굴도 되게 예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서 되게 또 유명하시고 뭐 스포츠카 모으는 게 수집하는 게 취미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성공하셔서 역사 강사 유명한 설민석 씨 같은 분. 설민석 씨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사 스타 강사입니다. 네. 연극영화과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역사 강사로서 잘 포지셔닝되고 브랜딩을 하신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뭐 옛날에는 뭐 국어 강사 중에 유명했던 서한샘 뭐 선생님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메가스터디 하신 손주은 역사 강사 같은 경우, 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는 이제 김미경 씨 네. 여자 분이신데 되게 말씀 잘하시고 그냥 강사죠 이분들 이제 네. 강의하시고 그다음에 뭐 변호사들도 뭐 그 영역에서 또 되게 잘 브랜딩이 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럼 일반 사람들은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례를 생각해 보면 제가 항상 드는 사례는 네. 꼽는 사례는 그 김동식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계세요. 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니요, 아직 모르시죠? 네, 처음 들어봅니다. 이분이 되게 독특하신데 네. 그 철공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근데 이분은 그냥 소설가라고 하면은 이분의 특징이 잘 드러나진 않고요. 초단편 소설가예요. 소설이 네. 책을 2페이지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 분량으로 되면 그렇지만 형식은 소설인 거죠. 기승전결이 있고 절정이 있고 반전이 네네. 있고 이분이 매일 퇴근하고 나면 매일 밤에 집에 와서
소설 하나를 올리고 이제 자는 생활을 몇 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단편 소설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장르를 만들고 네. 또 소설집을 몇 권을 내셨어요. 뭐 자기만의 이제 노하우가 생기고 네. 사람들은 이제 초단편 소설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네. 저는 이제 이런 분이 계신 걸 알고서 어떻게 깜짝 놀라고 이분이 정말 퍼스널 브랜딩을 잘 만든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의도한 반응을 하도록 내가 만들어가는 게 맞겠고요. 네네. 하지만 내가 의도한 대로 꼭 반응할 수는 없으니 또 내가 100% 다 하는 건 아니겠죠. 네네. 하지만 내가 의도한 대로 뭔가 활동을 하고 브랜딩을 하고 그 반응을 보아가면서 이제 물론 수정을 해가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겠지만 주도적으로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딩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핵심은 이제 포지셔닝, 아까 코치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포지셔닝이 되는 것이고,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마케팅의 핵심은 이제 퍼셉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퍼셉션이 이제 리얼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의도한 모습을 의도했을 때 고객이 가진 이미지를 퍼셉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 내가 나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활동이 부족하거나 네. 잘못된 방향으로 했을 때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